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말을 저는 한국에서만 유독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달콤한 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제 경험담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 줄여서 익항올이라고 하죠. 당연히 옳은 말이고요. 저도 맞다고 동의는 합니다만 그럼 이 말에 숨겨진 뜻이 무엇이 있고 특히나 이 말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눌 텐데요. 특히나 이 말은 유독 한국에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 마치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했던 투자 명언처럼 진리에 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국 커뮤니티에 가서 이 글을 찾아봐도요. 이 말에 반박을 하는 분들의 의견은 저는 한 번도 보질 못한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 특히 한국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한국 이제 젊은 분들의 특징이 단타를 굉장히 즐겨하는 경향이 있고요. 비트랑 이더로 단타를 하진 않겠죠. 알트코인으로만 단타를 치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코인의 특성상 언제든 반토막, 마이너스 70, 80, 90, 심지어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익을 거두고 있을 때 끊어라, 이익을 확정해라는 차원에서 익절을 항상 해두라는 이런 명언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뭐 100%입니다. 언제든 청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때는 저도 이제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 12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뭐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심지어 3분 봉 이런 걸로 스캘핑도 하고요. 뭐 단타도 치고 뭐 선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익절은 항상 옳게 하려면요. 특히나 변동성이 극심할 때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 댈 때 이제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치고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최고의 인증샷을 남길 수 있고 뭐 최고의 트레이더로 이제 유명세를 치를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 말이 나에게도 항상 옳은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게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최상의 가정으로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기 직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팔고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밑에서 줍줍을 해내면 이거는 뭐 최고의 이제 트레이더이자 단타의 전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최고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가장 극심할 때 제가 볼 땐 비트코인이 경기 침체의 제대로 된 맛을 이제 봤을 때가 20년도 3월에 코로나 빔 맞았을 때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때가 20년도 3월에 이제 코로나 빔을 맞고 순식간에 반토막이 넘게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그때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최상의 이제 익절은 항상 올 때 트레이더를 가정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미 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뭐 운 좋게 20년도 2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거 느낌이 너무 싸한데 또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느낌이 싸다 해서 팔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게 최고점이었네요. 그러다가 운 좋게 코로나 빔을 맞고 나는 이제 뭐 들고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네, 제가 편의상 이게 1200만 원 좀 넘었을 거고요. 요건 600만 원보다 좀 더 떨어졌습니다. 한 550까지 떨어졌는데 그냥 편의상 1200만 원에 팔고 600만 원에 그 모든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상의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도 이렇게 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했다고 저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샀다. 야, 이제 해제 한번 해야겠죠. 봤지? 이제는 최저점에 내가 매수를 했다. 최고점에 팔았고, 그리고, 저도 이때 당시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짧게 막 쪼개서 막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정말 잘게 해서 정말 개미 같은 이익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기 때문에, 자, 인내심도 있는 트레이더였다고 해요. 그래서 쭉 올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 방에 들고 있는 모든 걸 팝니다.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때 매도라도 했으면 이제 익절은 항상 옳다.
나 좀 쳐다보세요 하면서 막 인증샷 보내고 뭐 정말 자랑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보다 잘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가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나 원래부터 600만 원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 하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이게 한 800만 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600만 원어치를 살려면 무려 19년도 4월 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600만 원에 운 좋게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운 좋게 느낌 싸한 데서 1200만 원에 올 매도를 했죠. 이때 다 팔았어요. 2배의 수익을 남기고 그리고 코로나 빔을 귀신같이 피해서 이때 다시 올인을 해서 매도를 합니다. 600만 원에 들고 있는 돈으로 다시 사서 2배가 됐을 때 다시 팔았습니다. 이 뒤로 굉장히 거의 1년간 재미없었거든요. 귀신같이 판 거죠. 이러면 결국 4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이때 100만 원을 투자했다. 100만 원이 2배 됐으니까 200만 원 됐죠. 그래서 그 현금을 들고 다시 바닥 매수를 해서 다시 2배가 됐으니까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됐겠죠. 그래서 4배. 굉장한 뭐 잘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이제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수익으로 뭐 집을 샀다든지 자동차, 외제차를 샀다든지 최고의 이제 성공의 인증샷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마무리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년도 어느 시점이 이런 인증샷이 난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요런 시나리오와 이제 다른 걸 한번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 역시 어렵긴 합니다. 만약 600만 원대 사서 그냥 1년간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아까의 경우는요. 1년간 막 샀다 팔았다 귀신같이 해서 큰 수익을 거둔 경우라면 그냥 이것도 어렵긴 해요. 이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라고 했었죠. 1년간 가만히 있으면 어떤 결과를 탄생하게 됐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비트코인의 20년도, 21년도 차트인데요. 아까 그렇게 뭐 위에서 팔고 아래서 사고 그걸 막 귀신같이 했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때가 코로나 빔 이제 떨어졌을 텐데 익절은 항상 옳다. 단타 실력 받제 하면서 이제 4배의 수익을 거두고 그걸로 자동차 사버렸습니다. 아니면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지금은 나한테는 돈이 없는데요. 그 이후로 거의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이건 정말 힘든 조정장. 그 뒤에도 힘들었고 앞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기는 어려웠을 텐데 만약에 그냥 한 1년 정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왔느냐? 자, 21년도 4월 우리가 모두 뭐 정말 광란의 도가니탕이었던 알트 불장 때입니다. 21년 4월이거든요. 당연히 이때는 비트코인이 조연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알트코인이 뭐 10배, 20배, 100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때 뭐 다들 이성을 잃었었죠. 그때 조연, 주인공도 아니에요. 조연이자 그 뚱뚱한 비트코인이 무려 이 600만 원 대비 12.5배, 8천만 원이 넘는 꽤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심지어 이 600만 원이요. 이 사이클의 최저점도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요. 최저점은 19년도 어느 세월에 그 한 350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못 샀다고 치고 그냥 600만 원이 12.5배 가만히 있었더니 굉장한 성과를 거둔 거죠. 게다가 역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1년 4월에 실수로 내가 못 팔 수 있겠죠. 내가 뭐 아니면 더 욕심이 나서 못 팔 수도 있다. 만약에 못 팔았다고 해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10월에서 한 11월쯤 한 6개월만 기다리면 또 다른 기회,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던 기회를 마주를 하게 되고요. 자, 21년 10월 달에 또 내가 욕심이 나서 또는 뭔가 실수를 해서 못 팔을 수도 있습니다. 못 팔았다면 우린 기억나시겠지만 24년도 3월 달에 약 2.5년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됩니다. 굉장히 기회가 자주 오죠. 심지어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었죠. 1억 500만 원까지 오르면서.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이나 되는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차라리 그 돈으로 뭐 다른 거 투자해서 막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건 기회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1년에 12.5배나 되는 자산이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저는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거란 생각이 들고 자, 1년에 12.5배 이상 가는 자산 저는 찾을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60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 최고점에 물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3년에서 4년마다 원금을 회복시켜주는 자산이 또 있을까요?
보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트나 이더나 이런 메이저 코인을 안다는 게 저는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비교가 됐죠. 아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으로 해봤자 4배 정도 수익을 거두는데요. 같은 기간에 가만히 있으면 무려 12배, 그러니까 12.5배니까 3배 더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익절은 항상 오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어렵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경험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 굉장히 성공 사례가 아니라 저는 정말 부끄러운 경험인데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고 깨지고 시행착오를 뭐 이렇게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로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주식 제가 이제 22년, 23년도에 코인베이스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뭐 재미는 뭐 조회수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즈음에 이제 당당하게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뭐 429달러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주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코인베이스를 사지 않았는데요. 이제 굉장히 떨어졌을 때 제가 시기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가격은 기억이 납니다. 한 40불 즈음 됐을 때 애들 돈으로 애들을 이제 제가 준 게 아니라요. 애들이 2명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세뱃돈 받은 거, 뭐 오랜만에 어르신 만나서 받은 거, 뭐 여기저기서 받은 거를요. 그래도 한 7년에서 8년간을 계속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꽤나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례를 말씀드릴 때는 그거 소액이니까 뭐 잘 샀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소액 아닙니다. 그래도 7년, 8년 모으면 꽤나 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 우리 자녀들의 명의로 이제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그들의 돈으로 코인베이스를 이때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불 즈음에 샀으면 그래도 잘 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저점 매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잘 샀어요. 그리고 이건 애들 돈이니까 내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기 좋겠다. 적어도 10년 이상 묶여서 뭐 대학교 등록금이나 뭐 결혼 자금으로 쓰면 좋겠다 하고 이제 잊고 지냅니다. 근데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8개월 즈음까지 거의 1년을 굉장히 재미없게 보내긴 했습니다. 뭐 최저점은 한 31달러까지 갔네요.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거의 1년을 바닥을 기고 있다가 22년도 굉장히 힘들 때였잖아요. 이때 샀다가 이게 지금 주봉 기준인데요. 한 9주 연속으로 상승을 합니다. 9주 연속 상승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그거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 돈도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충분히 우상향을 기대하고 샀는데도 야, 이게 너무 기니까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달러 넘고 하면서부터 이거 갑자기 있는 게 생각이 나면서 애들 거긴 하지만 팔까 하다가 170불 즈음에 올 매도를 합니다. 물론 분할 매도를 했는데 이때 즈음에 완전히 싹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익절은 항상 옳다죠. 익절이잖아. 그리고 4배가 넘게 올랐는데 뭐 나는 천재구나. 그리고 아직 이때만 해도요. 24년 불장을 맛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불장이잖아요. 아직 불장 오려면 멀었다. 25년이고 또 떨어질 때 있겠지. 그래서 떨어지면 사야겠지 하면서 굉장히 저를 칭찬을 하면서 뭐 으쓱으쓱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조정을 거치다가 이제 쭉 올라버립니다. 저 이때 못 샀거든요. 이때 뭐 더 떨어질 줄 알았는지 뭐 잊고 지냈는지 아무튼 못 샀는데 이 친구가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때 이제 한 283불까지 올라가면서 횡보를 하는 걸 볼 때 이때 제가 최근이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걸 왜 손댔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최근에 뭐 140 몇 불, 150불 즈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163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한 160대가 되자마자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를 다시 아이들 돈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이거 절대 팔면 안 되겠구나. 이때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160대 그냥 사고 안 열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저도 이 뭐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과 함께 계속 우상향되는 자산이다. 그리고 여기는 나스닥 상장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자산이잖아요.
자, 우상향 자산이고 또 블랙록과 한 배를 타고 있죠. 이렇게 협업을 맺고 있는 데다가 아이들 거니까 장기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도 자, 이때 이제 1년 넘는 상승, 이제 9주 연속 양봉이 나오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저도 4배 즈음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익절은 항상 옳다 하고 제가 좋아했을까요? 그때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얼굴이 좀 뜨겁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됐나? 그러니까 고점이 오면 저도 아직도 고쳤다곤 하지만 예전에 그 단타 근성, 트레이더 이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았나.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최고 수준, 지향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손대지 않을 물량을 일부라도 가져가면 좋겠다. 마치 뭐 마이클 세일러나 이런 맥시멀리스트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처럼 손대지 않을수록 이 자산은 뭐 물론 막 왔다 갔다 뭐 하긴 하겠지만 끝없이 올라갈 우상향 자산이라고 본다면 이런 물량이 결국 최고 수준의 투자 수준이 되지 않을까. 우리 그 구독자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좀 배워가고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 물량,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량, 그 실력을, 이게 실력이 있어야 결국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3년 이상 기다렸던 이번 사이클의 정점 때 대부분 매도도 잘 하셔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에 같이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저도 노력 중인 부분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같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